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양한 뉴스가 가득한 방송 IHQ 리포트 임미아입니다. 4월 20일 목요일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열린 4.19 기념식에서 처음으로 사기꾼이라는 표현을 언급했습니다. 이를 두고 돈봉투 의혹을 받고 있는 민주당을 겨냥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며칠 전 제주도의회에서 장애인 예술단 설립에 대한 질의를 하다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자폐 조카를 둔 김광수 교육감은 흐르는 눈물을 닦기 위해 단상에서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가 동탄에서도 발생했습니다. 오피스텔 250채를 소유한 부부가 세금을 내기 어렵다는 메시지만 남긴 채 잠적하면서 그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외식 물가가 지난달에도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이제는 10,000원으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은 4개에 불과합니다. 냉면이나 비빔밥도 먹기 힘든 실정입니다. 의료기관에서 진료비를 선납한 뒤 환급이나 계약 해지를 할 때 이를 거부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소비자원은 의료계약은 언제든 해지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열린 4.19 기념식에서 처음으로 사기꾼이라는 표현을 언급했습니다. 이를 두고 돈봉투 의혹을 받고 있는 민주당을 겨냥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는데요. 윤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피로 지킨 민주주의가 사기꾼에 농락당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피와 땀으로 지켜온 민주주의는 늘 위기와 도전을 받고 있다며 독재와 폭력과 돈에 의한 매수로 도전을 받을 수도 있다고 발언했는데요. 해당 발언들이 민주당을 겨냥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자 민주당은 기념사를 정치 선동의 수단으로 이용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기념식에 참석한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4.19 본령을 기억하자며 껍데기는 가라는 신동엽 시인의 시 한 구절을 인용하며 윤 대통령을 에둘러 비판했는데요. 대통령실은 4.19 기념사는 특정 현안이 아니라 일반적인 현상을 통틀어 이야기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반응을 두고 기념사 어디에도 야당에 대한 언급은 없는데 도둑이 재발절인 거냐며 맞받았습니다. 매년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1981년 정부는 장애인의 날을 제정하고 인식 개선에 힘써 왔는데요.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처우나 시선은 갈 길이 멀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오늘은 며칠 전 눈물바다가 된 제주도의회 본회의장 사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떤 현장인지 먼저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2020년에 장애 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돼서 그다음부터 타 지자체나 교육청이나 공공기관에서 이런 예술단을 많이 만들고 있는 거라고 감상했던 아이의 그 장애 인식 다른 게 아니고 좀 불편해 보이더라고요. 그 말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천천히 하십시오. 천천히.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딱 이 순서 하는 말씀이 딱 그겁니다. 발달 장애인 우리 아이들보다 하나도 더 늦게 죽고 싶다. 이걸 차근차근 준비하시는데 완벽한 계획은 있었습니다. 물론 시작을 하시면서 시행착오도 겪으시면서 그러면서 좀 더 나은 예술단이 될 수 있다. 김대진 도의원이 김광수 교육감에게 장애인 예술단 설립에 대해 질의를 했는데요. 이후 영상을 시청한 후에 김 교육감은 흐르는 눈물을 닦기 위해 잠시 단상을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폐를 겪고 있는 조카 생각이 났다며 눈물의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이 말을 들은 김 의원 역시 발달장애인 부모들을 많이 만났다며 그분들은 아이보다 하루라도 늦게 죽고 싶어 한다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날 본회의장에 앉아있던 다른 제주도 의원들도 울먹이는 등 교육 행정 질문이 이루어진 도의회는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김 교육감은 장애인 예술단을 책임지고 직접 운영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교육청은 우선 음악 예술을 중심으로 장애인 예술단을 출범한다는 계획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가 동탄에서도 발생했습니다. 오피스텔 250채를 소유한 부부가 세금을 내기 어렵다는 메시지만 남긴 채 잠적하면서 그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데요. 해당 부부는 세금을 내기 어렵다며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기 힘들다는 문자 메시지를 세입자들에게 보냈습니다. 차선책으로 해당 집의 소유권을 세입자에게 넘기겠다는 사실상의 통보인데요. 문제는 최근 오피스텔 거래 가격이 전세 보증금 이하로 떨어져 세입자는 수백에서 수천만 원의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게다가 집주인의 체납세까지 떠안아야 하는 상황인데요. 집주인 부부를 대신해 전세 계약에 나섰던 공인중개사는 지난달 부동산을 폐업했습니다. 동탄 신도시 일대에서 전세 사기 의심 신고 50여 건을 접수한 경찰은 하루 만에 피해자 조사를 모두 마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외식 물가가 지난달에도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이제는 10,000원으로 냉면이나 비빔밥도 먹기 힘든 실정인데요.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이제 10,000원짜리 한 장으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은 4개에 불과합니다. 김밥, 짜장면, 칼국수, 김치찌개 정도 먹을 수 있는데 이마저도 가격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품목은 짜장면인데요. 지난해 3월 짜장면 한 그릇은 5,846원이었지만 지난달에는 6,800원으로 16.3% 올라 서민 음식의 배신이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또 삼계탕은 지난해 14,500원에서 올해 16,346원으로 12.7% 상승했고 삼겹살도 17,159원에서 19,236원으로 12.1% 상승했습니다. 특히 이젠 2,000원짜리 김밥을 보기 힘들어졌는데요. 김밥은 지난해 한 줄당 2,831원에서 지난달 3,123원으로 올라 3,000원대를 돌파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외식 물가 상승률은 7.4%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 4.2%를 훌쩍 웃돌았습니다. 즉, 물가보다 외식 물가가 더 많이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흐름은 지난 2021년 6월 이후 22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피부과에 가면 기간 한정 할인 등의 이유로 먼저 진료비를 납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하려 해도 환급을 거부하거나 더 많은 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 2월까지 접수된 자녀 진료비 환급 거부 및 과다 공제 관련 피해 구제 신청건은 420건입니다. 지난해만 192건이 접수됐는데요. 진료과별로 보면 피부과가 148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성형외과 125건, 치과 59건, 한방 44건 순으로 자리했습니다. 의료기관은 소비자의 단순 변심은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진료비를 돌려주지 않았는데요. 또 위약금을 과다하게 산정해 차액을 제외해도 남는 금액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원은 의료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으로 언제든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로 의료기관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만 배상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진료비를 선납하는 경우 환급이나 계약 해지에 대한 사항도 꼼꼼히 살펴보셔야겠습니다.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했던 방송인 김어준 씨가 지난 대선 당시 개인 유튜브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표했다는 이유로 방통위가 TBS에 제재를 내렸는데요. 1심 법원은 해당 제재가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팔부는 TBS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재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TBS에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발언이 지지 공표 행위에 해당하고 경고 처분에도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김어준 씨는 이 프로그램을 진행한 지 6년 3개월 만인 작년 12월 하차했습니다. 최근 개미들 사이에서 가장 핫한 종목은 아무래도 에코프로가 아닐까 싶습니다. 에코프로에 투자하지 않은 사람을 에코거지라고도 부른다는데요. 2차 전지 소재 기업인 에코프로는 올해 들어 주가가 600% 넘게 오르면서 주식 투자자 사이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시총 증가율은 363.8%를 기록해 1위를 차지했는데요. 특히 지난 12일 하나증권에선 증권사 최초로 에코프로 매도 보고서를 발간했는데 현재 주가가 과도하게 고평가됐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나 우려가 무색할 만큼 주가는 흔들리지 않았고 오히려 증권사를 불신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오죽하면 증권사가 매수 보고서를 내면 그때 팔라는 말까지 돌 정도입니다. 2차 전지를 향한 개미들의 사랑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에코프로에 이어 이번엔 포스코 그룹주의 주가도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아이돌 그룹 아스트로 멤버 문빈이 향년 2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어제 저녁 8시 10분쯤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문빈이 숨져 있는 걸 매니저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문빈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부검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빈의 빈소는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습니다. 발인은 22일로 장례는 유가족의 뜻에 따라 최대한 조용하게 치를 예정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낮 기온이 조금 떨어질 전망입니다. 그러면서 전국에 강한 바람이 분다고 합니다. 바다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전 기온은 춘천과 수원 10도, 서울과 안동 12도, 부산과 제주가 17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준비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목요일 IHQ 리포트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5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